노후가 되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자산 가운데 애매한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집입니다. 예컨대 집은 노후가 되어도 평생 필요하죠. 거주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다른 자산들에 비교하면 집값은 대체로 비쌉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재정적으로 편안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노후에 내가 재정적으로 좀 불편하면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재정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노후가 될수록 오히려 집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은 다 떠났죠. 이제 집만 덩그러니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집에 노후에 사는 것이 마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한 성적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후가 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꼭 비싸고 좋은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새 집, 이런 집에 살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돈이죠. 오늘 비싼 사례가 있습니다. 62세, 아내가 62세고 남편은 65세신데 지방에 계세요. 지방에 계신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시세는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이분들은 퇴직금, IRP로 받은 퇴직금이 한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집이니까 30년 전에 지은 집이니까 굉장히 골조나 이런 것이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오래되었으니까 좀 불편한 데도 많겠죠. 근처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같은 평수가 한 4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새로 생긴 아파트니까 당연히 편안하겠죠.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한 2억 원 정도 하고 분양 받으려고 하는 신규 아파트는 한 4억 원 정도 한답니다. 무려 2억 원이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편리하게 고쳐서, 골조는 튼튼하니까 고쳐서 살까라는 생각이 절반. 자, 리모델링을 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아니면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살까라는 생각이 절반. 그때는 한 2억 원 정도의 추가 목돈이 필요합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연세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일으켜서 빚을 갚는다. 이것은 또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남편 퇴직금 받은 것이 한 2억 원 정도 IRP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RP에서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집을 산다. 이것은 법적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IRP에 있는 2억 원을 만약 새 집을 산다 하면 활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62세, 65세 이 부부의 노후가 재정적으로 편안해야 하겠죠. 즉 노후의 재정적인 편안함이 원칙이고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남편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 1억 원으로 이자 조금 나오죠. 그 다음에 퇴직금 2억 원으로 IRP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돈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IRP에 남아있는 잔액은 지금 현재 2억 원 정도. 이분들이 생활비를 얼마 쓰냐 하니까 대체로 월 한 3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있는 집을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새 아파트를 살 것이냐. 두 분 생각은 가능하면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면 50년짜리, 60년짜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의 불편함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생활의 불편함은 여전히 새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 신규 아파트를 사면 그 같은 불편들은 많이 해소되겠고, 새 아파트에서 지금부터 20년, 30년 산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편안하겠죠. 문제는 돈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억 아파트, 지금 현재 30년 가까이 되는 2억 아파트에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 아파트를 사자.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를 2억을 더 들여서 사자. 현재 집값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드린 기준과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노후 생활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봅니다. 자, 새 아파트 4억을 산다, 4억짜리를 산다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2억짜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2억짜리를 팔면 2억이 부족하죠. 이 2억은 어디서 사용할까요? IRP에서. 내가 집을 사니까 IRP에서 중도 인출 조건이 되거든요. IRP에서 2억을 가져온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현재의 집 2억 팔고 IRP에서 2억을 가져오면 4억. 그래서 새 집을 아무런 빚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연금을 가입합니다. 남편 명의 주택연금. 그런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가입할 때 부부 가운데서 나이가 적은 분 명의로 가입하거든요. 62세 아내 명의로 가입하죠. 가능하면 주택연금은 한번 시작하면 그 금액이 평생 고정되기 때문에 돈 가치를 따졌을 때 가능하면 조금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4억짜리를 구입하더라도 아내 명의로 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아내가 한 65세 정도 될 때 지금부터 한 3, 4년 기다렸다가 가입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천드렸고, 동시에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편과 아내가 65세를 다 넘잖아요. 그러면 두 분 다 기초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정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70%에 해당되면 다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재산은 70%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생각해 보면 새 집을 삽니다. IRP에서 2억을 가져와서 새 집을 삽니다. 그랬을 때 IRP에서 더 이상 돈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 예금 매달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 쓰세요. 예컨대 100만 원을 쓰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만약 아내가 65세가 되는 3년 후까지 한 3,6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1억 원에서 3,600만 원 정도를 빼면 한 6천, 7천 정도가 남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3년 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년 뒤에는 현재 4억 원 아파트가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를 가정할 때 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아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아내 명의로 주택연금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얼추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한 3년 뒤에 조금 올라가겠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가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민연금 150만 원, 주택연금에서 한 10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죠. 앞서 은행 예금에서 한 3,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모자란 생활비. 자, 그렇다면 한 6, 7천 남았잖아요. 한 6, 7천 정도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같은 상품을 찾아서 연 5%에서 6% 정도 주가랑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월 환산하면 얼추 한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기초연금을 합하면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15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월 배당금 합산해서 얼추 한 50만 원 정도 하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새 집에 살고 편리한, 그 다음에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고, 또 새 집에서 그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가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지방 집값 알 수 없잖아요. 더 내리더라도 그때 가격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더 내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가입할 때 약속되었던 주택연금을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금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 금액이 바뀌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물가 상승률하고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도 그만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앞서 6,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배당도 주가와 상관없이 꼬박꼬박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평균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준에 6, 7천만 원 정도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0만 원의 가치 정도는 계속 쫓아가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물론 구체적인 개별적인 상황들은 다 각각 따져봐야겠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그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노후가 될수록 내가 가진 자산 가운데 좀 애매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집인데, 집을 어떻게 유동화라 그러죠. 나의 노후, 금융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노후가 될수록 오히려 집에 대한 애착이, 정서적인 애착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충족시키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에 특히 집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노후 은퇴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재정 플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